집으로 들어온 민지는 손을 씻으려다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까무스로만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지는 손에 비누칠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연주야, 내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난 내가 참 부러워. 그런데 있잖아.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는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일 뿐인걸.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민지가 비누칠한 손을 비볐습니다. 쓱쓱 문질러 손에 묻은 크레파스를 지우려고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간 태수건에 비누를 칠해 빡빡 문질렀습니다. 손에 묻은 크레파스를 닦아내자 까무스름한 피부가 더 까매 보였습니다. 민지는 더 세게 손등을 밀었습니다. 아야! 빨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피부는 하얘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똑같이 빨간데 왜 피부색만 다른 것일까? 민지는 뿌옇게 변한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소리쳤습니다. 몰라 몰라! 민지는 거울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손님. 다음날 아침에도 민지는 아빠는 전화로 민지를 깨웠습니다. 그렇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민지는 커튼을 걷지도 않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아침을 먹지도 않고 학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혼자 일어나 학교에 갈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같이 일을 나간 아빠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오전에 여러 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민지는 이불을 훅 뒤집어 쓰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쿵쿵 오후가 되자 누군가 민지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강민지 있니? 나야, 선생님. 있으면 문 열어. 담임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제야 민지는 문을 열고 선생님을 맞았습니다. 차려진 밥상이 그대로 놓인 걸 본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열은 없는데. 선생님 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꾹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민지의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않고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한테서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선생님한테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울음을 그친 민지는 선생님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걸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문화가 뭐예요? 깜시보다 더 나쁜 말이죠? 그렇죠. 아니야, 문화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란다. 한 나라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말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문화는 각 나라별로 오래전부터 만들고 갖고 온 생활 방식이야. 예를 들어 한국이랑 베트남은 사는 방식이 다르지? 집 모양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이야. 그런 걸 모두 문화라고 해. 문화재랑 다른 건가요? 옛날 문화 중에서 뛰어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한단다. 숭례문이랑 탈춤 같은 것이지. 그럼 문화는 좋은 거고 다문화는 안 좋은 건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라는 뜻이야. 그러니 생각해보렴. 아름다운 문화가 여러 모인 다문화는 얼마나 아름답겠니? 어머,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지한테는 아빠 나라인 한국 문화와 엄마 나라인 베트남 문화가 고루 담겨 있네. 남들은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는 문화를 두 개나 가졌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거란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다문화를 가진 민지는 누구보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알았지? 네, 선생님. 하지만 우리 아빠랑 엄마는요, 말로만 절 사랑한다고 해요. 매일 저만 혼자 놔두고 나가는걸요. 엄마 아빠는 제가 소중하지 않은가 봐요. 민지는 엄마가 쓴 쪽지를 냉장고 문에서 떼어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저께도 어저께도 오늘도 똑같은 글이었습니다. 쪽지를 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지는 부모님께 단 하나뿐인 보석이란다. 민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민지 아침상도 차려놓은 거지. 두 분이 일하러 일찍 나가는 건 그래야 가족이 삶을 꾸려나가고 민지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부모님도 마음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민지와 함께 있고 싶을 것이야. 민지, 내가 먼저 말해보는 건 어떨까? 사랑해요, 엄마 아빠라고 말이야. 그러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민지가 채 눈물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상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지 웃는 게 훨씬 예쁘니까 이제 그만 울자.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올 거지? 민지는 또 울음이 나올 것 같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피부색을 물려주었지만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엄마랑 아빠니까요.
기후의 비밀. 민지는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있는 식당에 일하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며칠째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큰 길을 지나 시장으로 이어진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에구머니, 아이고, 어이구어리야. 소리가 난 안쪽을 보니까 길 한쪽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빈 상자와 깡통, 빈 병이 실린 손수레가 있고 바닥에는 빈 상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할머니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도망치듯 후다닥 그곳을 떠났습니다. 기우야, 기우야, 할미 좀 도와라. 민지네 반 기우였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불렀지만 기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민지는 기우라는 말에 살짝 놀랐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에이구 고맙구나. 발을 헛디뎌서 그만. 에이구구구 이제 늙어서 다리에 힘도 빠지고 아이고 리야. 할머니가 허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빈 상자를 모아 손수레에 차곡차곡 얹었습니다. 기우는 멀리 떨어진 전봇대 뒤에 숨어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창피해. 하필 이럴 때 깜시한테 들킬 게 뭐람. 할머니 미워. 다음 날 등굣길에 기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와서도 기우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민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혹시 깜씨가 애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창피하게 우리 할머니가 고무를 주워 판다고 소문을 내면 어쩌지? 하지만 민지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우가 민지를 놀리지 않으니까 교실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기우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우의 불안한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우는 민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꿈.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동동 떠가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끝낸 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 초등학교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려요. 우리 학교 대표로는 민지가 나가게 되었어요. 미술 시간에 민지가 그린 그림이 학교 대표적으로 뽑혔답니다. 선생님 말에 연주가 민지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 축하해. 고마워. 수줍게 인사하는 까무스름한 민지 얼굴은 봉숭아 물이 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강민지에게 대회에 나가 잘 그리고 오라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세요. 짝짝짝. 아이들의 박수 소리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연주의 박수 소리만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간 민지는 화가가 된 자기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른이 되어 꿈을 이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초콜릿색 민지의 꿈이라고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민지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민지가 상으로 받은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이란 눈에 보이는 걸 도화지에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본 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강민지 어린이는 아직 2학년입니다. 그렇지만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멋진 마음을 그려내어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샛별초등학교를 반짝반짝 빛낸 강민지 어린이에게 축하의 박수를 쳐줍시다. 짝짝짝짝.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아이는 기우였습니다. 연주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우가 박수를 치자 고개를 갸우뚱하던 아이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민지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나서 목에 건 금메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도 백조가 되었을 때 이런 기분이 이랬을까? 아빠랑 엄마가 이 메달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지는 가슴이 마구마구 벅차올랐습니다. 눈사람. 여름방학도 지나고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며칠 후면 겨울방학입니다. 밤새 내린 눈은 아침에야 그쳤습니다. 눈이 두툼한 소미불처럼 쌓였는데도 하늘에는 아직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자 또다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육 시간엔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요? 네,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 대답했습니다. 두 모둠으로 나누어 눈사람을 만들기로 해요. 선생님 왼쪽 모둠의 모둠장은 연주, 선생님 오른쪽 모둠의 모둠장은 주호가 맡을까요? 네. 자, 그럼 어느 모둠의 눈사람이 더 멋진지 어디 볼까요? 우리요 우리. 무슨 소리?
우리 모두 눈사람이 짱이야. 신이 난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으로 변한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눈밭에서 뒹구는 아이들도 있고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연주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눈덩이를 만들기 시작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그때 기우가 커다란 눈덩이를 굴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아니, 강민지, 여기에 그거 올려봐. 기우가 멋쩍은 듯 딴 곳을 바라보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지와 함께 굴린 눈덩이를 번쩍 들어 기우의 커다란 눈덩이에 올렸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쌕쌕 새어나왔습니다. 연준의 모둠은 어느새 눈사람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연주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초콜릿색 눈사람을 만들까? 하얀 눈사람은 지겹잖아. 좋아.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연주가 민지에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민지도 연주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초콜릿의 눈사람을 만들려면 모래랑 흙이 필요해. 나서서 말한 아이는 기우였습니다. 양동이와 삽을 찾아온 기우와 아이들은 정글짐 한쪽에서 눈을 헤치고 모래와 흙을 퍼담았습니다. 민지와 연주는 눈사람에게 눈, 코, 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글짐에서 돌아온 기우가 눈사람에 모래와 흙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우를 보던 연주가 씩 웃으며 민지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민지도 웃으면서 같이 모래와 흙을 묻혔습니다. 그제야 주원에도 눈덩이 2개를 굴려와 그 옆에 세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느덧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모든 아이들이 만든 초콜릿색 눈사람에게도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머리에도 어깨에도 커다란 눈송이가 소복소복 나달아 앉았습니다. 주원의 모든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 위에도 하얀 눈이 사뿐사뿐 내렸습니다. 어머, 눈사람도 다문화 가족이네요. 담임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이들도 일제히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 소리에 웃음이 가득 담겨 울려 퍼졌습니다.